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던 그녀에게 하늘은 마지막 기회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저도 한계예요. 며느리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어머니가 저희 통장에서 돈 빼가신 거 다 알아요.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도박으로 날리셨잖아요. 그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한 번만 더 하면 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비 오는 저녁, 순자 씨는 젖은 우산을 들고 현관 앞에 서 있었지요. 아들 집에서 쫓겨나는 날, 그녀의 나이 72였습니다. 사실 순자 씨는 3년 전부터 도박에 빠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친구 따라간 경마장이었습니다.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판돈이 커졌고 급기야 아들 부부 통장에 손을 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공허함을 도박으로 채우려 했던 거였지요. 처음엔 10만 원, 다음엔 100만 원, 그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집을 사려고 10년간 모은 돈이었어요. 민정 씨가 임신 중 알게 된 사실이라 충격은 더 컸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러 은행에 갔다가 텅 빈 계좌를 보고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를 믿고 통장을 맡겼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 아기 태어날 집도 없어졌잖아요. 엄마, 정말이에요? 엄마가 그 돈을 다 도박으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갚을게. 어떻게든 갚을게. 뭘로 갚아요? 엄마 재산이 어디 있어요? 연금 30만 원으로 어떻게 5천만 원을 갚아요? 아들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순자 씨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이었으니까요. 도박비까지 합치면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독촉 전화는 매일 걸려왔고 급기야 아들 집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날은 준호가 출장 중이었는데 임신한 민정 씨 혼자 그 무서운 사람들을 상대해야 했지요. 민정 씨는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병원에 입원까지 했었습니다. 의사는 이대로 가면 아이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태아의 심박수가 불안정했고 조산의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그제야 준호는 결단을 내렸어요. 어머니를 집에서 내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가방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 사진과 빈 통장, 그리고 오래된 앨범 한 권이 전부였어요. 도박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명함은 모두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지요. 친정 쪽 친척들과는 남편 장례식 이후로 연락이 끊겼고 시댁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변하실 때까지는 못 모셔요. 아이한테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때문에 저희 부부 사이도 나빠졌어요. 알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용서는 안 바라.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저희가 그렇게 어머니 모시려고 노력했는데 용돈도 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왜 저희한테 이러신 거예요? 순자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도박에 빠진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저 한 번만 따면, 한 번만 더 하면 잃은 돈을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미친 희망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빗속으로 걸어나가는 순자 씨의 등이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우산도 제대로 받쳐들지 못한 채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민정 씨는 문을 닫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워하면서도 안타까운 복잡한 감정이었지요. 준호는 출장에서 돌아와 아내를 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부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뱃속의 아기도 평소보다 심하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동네 찜질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딱딱한 바닥이 등을 베기고
옆 사람의 코 고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도박으로 잃은 돈, 배신한 가족들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럴 용기도 없었어요. 비겁한 자신이 더욱 미웠습니다. 새벽 3시 순자 씨는 화장실에서 손목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끝내는 게 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남편 사진이 떠올랐어요. 생전에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한테 꼭 줄 게 있는데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그 말의 의미를 아직 모르는데 이렇게 떠날 순 없었어요.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주에게도 죄스러웠습니다. 찜질방 TV에서는 새벽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도박 중독으로 가정이 파탄난 사람들의 이야기였지요. 순자 씨는 자신의 이야기 같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사채업자였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를 보고 손이 떨렸지요. 순자 씨, 이번 주까지 안 갚으면 아들 집에 또 찾아갈 거야. 알지? 제발. 며느리가 임신 중이에요. 시간을 좀.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돈이나 준비해. 이자는 계속 붙고 있어. 이제 2,300만 원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 씨는 절망했어요. 어디서 2,3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구한단 말인가요? 그녀는 낡은 가방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평생 살면서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진 적은 없었어요. 도박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망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만 들었지요. 순자 씨는 찜질방을 나와 거리를 헤맸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끝없는 어둠만이 보였어요.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걸었습니다. 그러다 한강 다리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지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검은 물결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한 발짝만 내디디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한강 다리에서 내려와 정신없이 걸었습니다. 죽을 용기도 없는 자신이 한심했지요. 발이 아파 공원 벤치에 앉았을 때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전단지였어요. 하루 3만 원, 나이 제한 없음. 순자 씨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이거 힘든 일인데 할 수 있겠어요? 새벽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해요. 네,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 해요. 제발 일 좀 시켜주세요.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새벽 5시까지요. 순자 씨는 그날부터 재활용품 수거 일을 시작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동네를 돌며 박스와 종이를 모았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손은 종이에 베어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요. 누군가는 혀를 차며 지나갔고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묵묵히 일했어요. 하루 3만 원이라도 모으면 언젠가는 빚을 갚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요. 일주일째 되는 날 순자 씨는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짜리 쪽방이 전부였어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반지하 방이었지만 찜질방보다는 나았습니다. 남은 돈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200만 원으로 버티기로 했지요. 쪽방에 들어간 첫날 밤 순자 씨는 남편 사진을 꺼내놓고 울었습니다. 창피했고 미안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던 남편에게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걱정돼서 전화했어요. 나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엄마, 민정이가 조산위험으로 입원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엄마 때문에. 뭐?
민정이가, 아기는 괜찮아? 겨우 안정은 됐는데. 엄마, 사채업자들이 또 왔어요. 이번엔 집 문을 부수려고까지 했어요. 순자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며느리와 손주가 위험에 빠진 것입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3만 원으로는 평생 걸려도 못 갚을 돈이었지요. 다음 날 순자 씨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재활용품을 모았습니다. 그러다 한 고급 아파트 단지의 재활용장에 도착했어요. 분리수거가 엉망으로 되어 있어서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하나씩 뜯어가며 분류하다가 오래된 서류 뭉치를 발견했어요. 그 중에 누런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쓰레기와 달리 단단하게 밀봉되어 있었어요. 호기심에 봉투를 열어보니 낡은 증서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1000주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발행일은 30년 전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진짜 주식 증서인가? 순자 씨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증서를 다시 봉투에 넣고 품에 안았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지요. 혹시 이게 진짜라면? 혹시 가치가 있는 거라면? 순자 씨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에서 불을 켜고 다시 증서를 꺼내 보았어요. 인터넷 검색은 할 줄 몰라서 옆방 젊은이에게 부탁했습니다. 30년 전 삼성전자 주식 1000주가 지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 달라고요. 젊은이가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라면 지금 15억 정도 돼요. 액면 분할이랑 무상증자 다 계산하면요. 15억이라고? 정말? 순자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종이 한 장이 15억이라니요. 떨리는 손으로 증서를 다시 봤어요. 그런데 봉투에 희미하게 적힌 주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대문구 충정로. 순자 씨가 신혼 시절 살았던 동네였어요. 다음 날 새벽 순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초라한 차림이 부끄러웠지만 용기를 내어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증서를 내밀었어요. 어머니, 잠시만요. 이거 진짜 구주권이네요. 지점장님 모시고 올게요. 곧 은행 지점장이 나왔습니다. 증서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계산을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놀라운 숫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15억이었어요. 순자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디서 나신 거예요? 실소유자 확인 절차가 필요한데요. 쓰레기장에서 주웠어요.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순자 씨는 봉투의 주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지점장은 확인해 보겠다며 증서를 복사했어요. 순자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의 것이면 돌려줘야 하는 게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돈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날 오후 순자 씨는 충정로 옛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재개발로 모든 게 변했지만 오래된 부동산 하나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곳에서 30년 전 거주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충정로 23번지요? 아, 여기 김영수 씨네 집이었네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김영수 씨라고요?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영수는 바로 그녀의 남편 이름이었어요. 생년월일을 확인해 보니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이 증서는 남편이 숨겨둔 것이었던 겁니다. 여보, 당신이었구나. 당신이 남긴 거였어. 순자 씨는 떨리는 다리로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남긴 증서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집에 없고 쓰레기장에 있었을까요?
순자 씨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를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자신은 너무 슬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집 정리는 누가 했더라? 아, 며느리 민정 씨였습니다. 순자 씨는 옛 이웃들을 수소문했습니다. 다행히 구멍가게 할머니가 아직 그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분이 10년 전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순자 씨. 그때 일 기억나요? 민정 씨가 시아버지 짐 정리한다고 트럭까지 불렀잖아요. 오래된 서류들은 쓸모없다며 다 버렸어요. 민정이가 그랬구나. 그때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근데 며칠 후에 누가 그 쓰레기를 뒤지고 있더라고요. 뭔가 가져간 것 같기도 하고. 아마 고물상이었나 봐요.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정 씨가 버린 서류 중에 이 증서가 있었고 누군가 그것을 주었다가 최근에 다시 버린 것 같았어요. 순자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을 내쫓은 며느리가 버린 쓰레기에서 15억을 찾다니 운명의 장난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채 빚을 갚고 아들 부부에게 돌려주고 그래도 남는 돈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내쫓은 그들이 망하는 걸 지켜보고 싶기도 했어요. 다음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소유자 확인이 완료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김영수 씨 명의였고 상속인은 배우자인 순자 씨와 아들 준호 씨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할머니, 현금화하시려면 며칠 걸릴 거예요. 상속 절차도 밟아야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들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아주세요. 순자 씨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민정이가 애를 잃을 뻔했어요. 겨우 살렸는데 계속 입원해야 돼요. 뭐라고? 아기가? 사채업자들이 병원까지 찾아왔어요. 민정이가 그 충격으로 엄마, 정말 이제 끝인 것 같아요. 집도 빼앗길 것 같고 순자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도박 때문에 온 가족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미웠지만 뱃속의 아기는 죄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아기는 자신의 손주였어요. 준호야, 엄마가 해결할게.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뭘 해결해요? 엄마한테는 이제 아무것도 기대 안 해요. 아들의 차가운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순자 씨는 결심했어요. 복수보다는 용서를, 미움보다는 사랑을 선택하기로요. 그것이 남편이 원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순자 씨는 15억을 현금화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사채업자를 찾아갔어요. 2,300만 원을 깔끔하게 갚고 각서도 돌려받았습니다. 사채업자도 놀란 표정이었지요. 할머니, 이 돈 어디서 났어요? 그건 당신이 알 바 아니에요. 다시는 우리 가족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요. 다음으로 순자 씨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민정 씨가 입원한 병실이었어요. 문 밖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들어갔습니다. 민정 씨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준호는 아내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어떻게? 민정아,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어머니가 왜요? 저희가 어머니를 내쫓았는데. 순자 씨는 조용히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아들 부부가 잃은 돈과 같은 액수였습니다. 이거 받아. 내가 빼간 돈이야. 이제 갚을 수 있게 됐어. 엄마, 이게 뭐예요? 이 돈이 어디서? 사채빚도 다 갚았어. 이제 그 사람들 안 올 거야.
민정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순자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발견한 증서, 그것이 남편이 남긴 것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민정 씨가 10년 전에 버린 서류 중에 그것이 있었다는 것까지. 제가 그걸 버렸다고요? 15억짜리를? 민정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충격과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온 것 같았어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제가 그런 걸 버리고, 그런데도 어머니는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많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준호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내쫓았는데 어머니는 그들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세 사람은 병실에서 서로를 붙잡고 울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할 때까지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태아 상태를 확인하더니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아기 심박수가 안정되었네요. 산모님도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순자 씨는 며느리의 배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생명이 꿈틀거렸어요. 자신의 손주였습니다. 도박으로 모든 걸 잃을 뻔했지만 남편의 선물로 다시 가족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나온 순자 씨는 아들 부부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일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증서, 그것이 남편의 것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남은 돈이 아직 9억 이상 있다는 것까지. 준호와 민정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 그럼 이제 엄마가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그 돈으로 좋은 집도 사시고 편하게 사세요. 아니야. 이 돈은 우리 가족 모두의 것이야. 아버지가 우리 모두를 위해 남긴 거지. 어머니, 저희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내쫓았는데. 순자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차가웠던 그 손이 이제는 따뜻했어요. 민정아, 나도 큰 잘못을 했어. 도박으로 너희를 힘들게 했잖아. 우리 서로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자. 그날 저녁 순자 씨는 오랜만에 아들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정 씨는 아직 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했지만 준호와 둘이 앉아 소박한 식사를 했어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나물 반찬들. 평범한 밥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를 그렇게 내쫓고. 저도 아들 자격이 없었어요. 괜찮아. 내가 민정이와 아기를 지키려고 그런 거잖아. 이해해. 엄마가 도박에 빠진 것도 외로워서 그런 거였죠? 아빠 돌아가시고 저희가 엄마를 너무 혼자 두었어요. 순자 씨는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요, 외로웠어요. 남편이 떠난 빈자리가 너무 컸고 그 공허함을 도박으로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지요. 며칠 후 민정 씨가 퇴원했습니다. 순자 씨는 며느리를 돕기 위해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달라야 다른다졌습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순자 씨도 도박을 완전히 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10년 전에 그 서류들을 버린 게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그때는 그게 쓸모없어 보였을 거야. 나도 몰랐는걸. 그래도 시아버님이 남기신 걸 제가 함부로 버렸잖아요. 오히려 잘된 일이야. 그때 그 돈을 찾았으면 내가 도박으로 다 날렸을지도 몰라.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운명이란 참 묘한 것 같았어요. 버린 것이 보물이 되고 잃은 것이 되찾아지고 미움이 용서로 바뀌는 것이니까요.
순자 씨는 남은 돈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3억은 아들 부부에게 주어 새 사업을 시작하게 하고 3억은 손주들 교육비로 신탁하고 나머지로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로 했어요. 바로 노인들을 위한 쉼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나처럼 외로운 노인들이 모여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 도박 같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엄마,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도울게요, 어머니. 요리 교실 같은 것도 열면 좋겠어요. 가족이 하나가 되니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렸습니다. 준호는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웠고 민정 씨는 건강을 되찾았어요. 태아도 안정을 찾아 순조롭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순자 씨는 작은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1층은 카페로 2층은 휴게실로 꾸밀 계획이었어요. 이름은 영수의 쉼터로 정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딴 것이었지요. 그곳에서 노인들이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개업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순자 씨는 특별한 손님을 맞았습니다. 바로 사채업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위협적이지 않고 오히려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지요. 할머니, 정말 쓰레기장에서 그 증서를 찾았어요? 왜요? 믿기지 않아요? 실은 제가 10년 전에 그 동네 쓰레기를 뒤진 사람이에요.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그게 뭔지 몰라서 최근에 다시 버렸거든요.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증서를 10년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운명의 실타래가 더욱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15억짜리였다니. 내가 바보였네요. 그래도 할머니가 찾아서 다행이에요. 할머니는 좋은 일에 쓰시는 것 같으니. 당신도 이제 그만 이런 일 그만두세요. 남 괴롭히는 일 말고 생각해 볼게요. 할머니 덕분에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떠난 후 순자 씨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버리고 사채업자가 주었다가 다시 버리고 자신이 찾은 이 증서. 이 모든 과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화해도 없었을 것입니다. 영수의 쉼터 개업일이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는 새벽부터 분주했어요. 커피 머신을 점검하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꽃을 꽂았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문을 열었어요. 첫 손님은 동네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를 하며 알게 된 분들이었지요. 순자 씨, 정말 대단해요. 이런 좋은 곳을 만들다니.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요. 우리 같이 시간 보내요. 커피는 1,000원, 차는 500원. 거의 원가 수준이었습니다.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부담 없이 올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카페는 금세 입소문이 났습니다. 외로운 노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민정 씨가 큰 냄비를 들고 왔습니다. 김치찌개였어요. 그리고 반찬통 여러 개를 꺼내 놓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여기서 무료 급식 봉사를 하고 싶어요. 어르신들 혼자 사시면 밥 제대로 못 드시잖아요. 민정아, 정말 내가 그렇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셨는데 저도 뭔가 보답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어머니한테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함께 어르신들을 대접했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카페를 가득 채웠고 노인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민정 씨는 임신 8개월의 몸이었지만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순자 씨는 그런 며느리가 대견하고 고마웠어요. 준호도 퇴근 후면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 머신 수리도 해주고 무거운 짐도 날라주었지요.
가족이 함께 일하니 카페는 더욱 활기가 돌았습니다. 손님들도 그런 가족의 모습을 보며 훈훈해했어요. 어느 날 저녁 순자 씨는 2층 휴게실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때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 씨였어요. 배가 많이 불러 숨이 찼지만 얼굴은 밝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기 정말 건강하대요. 다행이구나. 이제 한 달 남았지? 네, 어머니. 그런데 제가 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민정 씨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저도 친정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항상 엄마가 그리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배신 같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거리를 뒀던 것 같아요. 민정아, 이제는 알아요. 어머니가 진짜 저희를 생각해 주셨다는 걸. 제가 너무 어리고 철없었어요. 어머니, 이제부터는 진짜 엄마처럼 모시고 싶어요. 순자 씨는 며느리를 안아주었습니다. 민정 씨도 시어머니 품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두 사람은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 말이지요. 한 달 후 민정 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어요. 순자 씨는 손주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싸우고 미워했는데 이제는 이 아이가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엄마, 아이 이름을 영수로 하고 싶어요.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요. 정말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야. 저도 찬성이에요. 시아버님이 남기신 선물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으니까요. 작은 영수가 순자 씨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손주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행복하게 자랄 거라고. 할머니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랄 거라고. 카페는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이제는 동네 명소가 되었어요. 매일 오전에는 노인들이 모여 차를 마시고 오후에는 민정 씨의 요리 교실이 열렸습니다. 저녁에는 준호가 와서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쳤어요. 온 가족이 함께 봉사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에게 특별한 편지가 왔습니다. 도박 중독 치료센터에서 온 것이었어요. 순자 씨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는 한 할머니의 편지였습니다. 순자 씨, 저도 도박으로 가족을 잃을 뻔했어요. 그런데 순자 씨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저도 이제 치료받고 있어요. 가족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순자 씨처럼 되고 싶어요. 순자 씨는 답장을 썼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가족의 사랑을 믿으라고, 자신도 할 수 있었으니 당신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언제든 카페에 놀러 오라고 덧붙였어요. 엄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나도 희망을 받았으니까. 아버지가 주신 희망, 너희가 준 희망.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께 받은 게 더 많아요. 용서와 사랑을 배웠어요. 순자 씨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찾은 것은 15억이 아니었어요. 진짜 보물은 가족이었고, 용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진짜 선물은 바로 그것이었을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영수의 쉼터는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되었어요. 매일 아침 순자 씨가 문을 열면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나누고 위로하고 함께 웃었지요. 순자 씨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자신도 치유받았습니다. 도박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도 이곳 덕분이었어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며느리와 함께 카페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좋지 않아 보였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떨어져 앉으려 했고
할머니는 서운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이 심해요. 제가 뭘 하든 다 참견하시고 숨이 막혀요. 나는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싫어해. 며느리가 나를 무시해요. 순자 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전 자신과 민정 씨의 모습 같았어요. 순자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도박 중독으로 가족을 배신한 일, 쫓겨났던 일, 그리고 쓰레기 더미에서 보물을 찾아 화해한 일까지. 용서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만 괴로워요. 미움은 마음의 독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쫓겨났는데. 가족이니까요. 가족은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젊은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시어머니도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민정 씨가 차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를 미워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친엄마보다 더 가까워요.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어요. 순자 씨는 따뜻하게 지켜봤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이 화해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지요. 그날 저녁 순자 씨는 손주 영수를 안고 있었습니다. 벌써 돌이 지난 아이는 할머니를 보면 방긋 웃었어요. 준호와 민정 씨는 카페 정리를 도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시간이 일상이 되었지요. 엄마, 새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엄마가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지. 나는 그저 기회를 준 것뿐이야. 어머니, 저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둘째를 가졌어요. 정말? 아이고, 우리 영수가 형이 되는구나. 기쁜 소식에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순자 씨는 며느리를 안아주었어요. 이제는 정말 친딸 같았습니다. 아니, 친딸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순자 씨는 남편 묘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방문이었어요. 묘비를 깨끗이 닦고 남편이 좋아하던 막걸리를 부어드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선물 잘 받았어요.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졌어요. 민정이도 이제는 진짜 딸 같고 준호도 효자가 됐어요. 손주도 2명이나 생겼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나뭇잎이 살랑거리는 소리가 남편의 대답 같았습니다. 순자 씨는 묘비 앞에 앉아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카페 이야기, 손주 이야기, 가족 이야기를. 그런데 여보, 왜 그 증서를 숨겨뒀어요? 우리가 어렵게 살 때도 꺼내지 않고.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알았던 것 같았어요. 때가 되면 정말 필요한 순간에 이것이 발견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가족을 하나로 만드는 계기가 될 거라는 걸. 카페로 돌아오니 특별한 손님이 와 있었습니다. 1년 전 사채업자였던 그 남자였어요. 그런데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깔끔한 차림에 밝은 표정이었지요. 전순자 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어머, 당신 누구? 아, 그때 그분이구나. 이렇게 달라지셨네요? 전 내 어머니 덕분에 새 사람이 됐어요. 사채업 그만두고 지금은 작은 식당을 운영해요. 정직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는 감사 인사와 함께 떡을 한 상자 놓고 갔습니다. 순자 씨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인생도 바꾼 것 같아서요. 민정 씨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저만 변화시킨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키시네요. 내가 뭘 했겠어. 다들 스스로 변한 거지. 나는 그저 계기가 됐을 뿐이야. 그날 밤 순자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영수의 쉼터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자신의 실패와 후회,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과정을 담담하게 적어 나갔습니다. 언젠가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엄마, 뭐 쓰세요? 우리 이야기를 쓰고 있어. 잊지 않으려고. 좋은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 좋겠어요. 순자 씨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서로 원수처럼 지냈는데 이제는 이렇게 대화하고 있다니.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 기적을 만든 것은 15억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영수의 쉼터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순자 씨의 이야기가 언론에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고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많이 왔지요. 순자 씨는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희망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 출판사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순자 씨가 쓴 일기를 바탕으로 한 에세이였습니다. 어머니,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특히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요.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책이 될 만한가요? 어머니, 꼭 내세요. 저처럼 철없는 며느리들이 읽어야 해요. 저 같은 못난 아들들도요. 엄마 이야기가 많은 가족을 구할 거예요. 가족의 응원에 순자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책 제목은 쓰레기 더미에서 찾은 행복으로 정했어요. 도박 중독,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화해까지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책이 나오자 큰 반향이 일었어요. 많은 독자들이 감동했고 자신의 이야기를 보내왔습니다. 그 중에는 순자 씨처럼 도박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고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는 며느리들도 있었어요. 순자 씨는 그들에게 일일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가족의 사랑을 믿으라고.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뜻밖의 사람이었어요. 10년 전 쓰레기를 뒤졌던 그 사채업자, 아니, 이제는 식당 사장이 된 그 사람이었습니다. 순자 어머니, 제가 10년 전 그 증서를 제대로 알아봤다면 어머니께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욕심에 눈이 멀어 혼자 차지했겠죠. 그런데 제가 모르고 버린 덕분에 어머니가 찾으셨고 그 덕분에 많은 사람이 행복해졌어요. 운명이란 참 신기합니다. 저도 어머니를 보고 새 사람이 되었고요. 감사합니다. 순자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욕심을 부렸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민정 씨가 둘째를 낳았습니다. 이번엔 딸이었어요. 이름은 순이로 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딴 것이었지요. 어머니, 이 아이가 어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민정아, 고마워. 내 이름을 따서 지어주다니. 엄마, 이제 우리 가족이 5명이에요. 앞으로 더 시끌벅적하겠네요. 순자 씨는 두 손주를 번갈아 안았습니다. 영수는 이제 2살이 되어 할머니를 함이라고 불렀어요. 순이는 방금 태어난 천사 같은 아기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카페는 이제 프랜차이즈로 확장되었습니다. 전국에 5개 지점이 생겼어요. 수익금은 모두 노인복지와 도박 중독 치료센터에 기부했습니다. 순자 씨는 돈을 버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더 행복했어요. 어느 날 순자 씨는 오랜만에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카페 2층에서 차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어요. 도박에 빠져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순간, 한강 다리에서 죽음을 생각했던 순간, 쓰레기 더미에서 증서를 발견했던 순간,
가족과 화해했던 순간,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보고 있나요?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창밖을 보니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온 가족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준호는 영수를 안고 민정 씨는 순이를 안고 있었어요. 엄마, 혼자 있으면 쓸쓸하잖아요. 같이 있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이에요. 하미, 같이 먹어요. 순자 씨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15억이 준 것은 돈이 아니라 이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성장하는 순간들. 어머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같이 살고 싶어요. 이번에 큰 집으로 이사하면서요. 어머니 방도 따로 준비하고 서로 독립적으로 지내되 한 지붕 아래서 살면 어떨까요? 정말? 내가 또 부담되지 않을까? 엄마, 우리가 엄마 없이는 못 살아요. 엄마가 우리 가족의 중심이에요. 순자 씨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2년 전 쫓겨났던 그 집에 이제는 진심으로 초대받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짜 가족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같이 살자. 우리 가족 모두 함께. 가족들이 환호했습니다. 영수가 할머니에게 뽀뽀를 했고 순이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노을빛이 가족을 황금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순자 씨는 생각했어요. 인생의 쓰레기 더미에서 찾은 진짜 보물은 바로 이 순간, 이 가족이라고. 5년 후 순자 씨는 80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건강했고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었어요. 영수의 쉼터는 이제 전국에 20개 지점을 둔 사회적 기업이 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과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만든 공로로 정부 표창도 받았지요. 하지만 순자 씨에게 가장 큰 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순자 씨의 팔순 잔치날이었어요. 민정 씨가 몇 달 전부터 준비한 행사였습니다. 카페 전체를 빌려 잔치를 열었지요. 그동안 카페를 다녀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도박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들, 고부 갈등을 해결한 가족들, 외로움을 달랜 노인들, 모두가 순자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첫 번째 축사는 준호가 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준호의 눈시울이 벌써 붉어져 있었어요. 어머니, 아니 우리 엄마. 5년 전 제가 엄마를 내쫓았을 때 저는 정말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엄마의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했고 엄마의 아픔을 외면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저희를 용서해 주셨고 오히려 저희를 구해 주셨습니다. 엄마가 쓰레기 더미에서 찾은 건 15억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었어요. 엄마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정 씨의 차례였습니다. 민정 씨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철없고 못된 며느리였어요. 어머니가 저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고 급기야 어머니를 내쫓기까지 했죠.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10년 전에 버린 쓰레기에서 보물을 찾으셨고 그 보물로 저희를 살려주셨어요. 어머니, 이제는 정말 제 친엄마예요. 아니, 친엄마보다 더 사랑해요. 어머니 덕분에 저도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손주들도 할머니께 편지를 읽었습니다. 이제 7살이 된 영수는 더듬더듬 한글을 읽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제일 재미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최고예요. 5살 순이도 오빠를 따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는 천사예요. 모두가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흘렸습니다. 순자 씨도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닦았어요. 그때 특별한 손님이 등장했습니다. 10년 전 그 사채업자, 이제는 유명 식당 체인 사장이 된 김 사장이었어요. 순자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어머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아직도 남을 괴롭히며 살았을 거예요. 어머님이 보여주신 용서와 화해가 저를 바꿨습니다. 이제 저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매달 수익의 10%를 도박 중독 치료센터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머님 덕분입니다. 순자 씨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별로 한 게 없어요. 그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을 뿐이에요. 도박에 빠져 가족을 배신했고, 쫓겨나서 죽고 싶었고, 우연히 발견한 행운으로 다시 일어났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생의 진짜 보물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요. 가족이라는 것을요. 순자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제 남편이 30년 전에 숨겨둔 주식 증서를 우연히 제가 찾았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며느리가 버리고 누군가 주었다가 다시 버리고 제가 찾은 그 과정이 모두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순자 씨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준호야, 민정아, 너희가 나를 용서해줘서 고마워. 영수야, 순이야, 할머니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영수의 쉼터는 외로운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고 갈등하는 가족들의 화해의 장소가 될 거예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아니 제가 떠난 후에도 이 정신은 계속될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순자 씨는 눈물 속에서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80개의 초가 켜진 거대한 케이크였습니다. 어머니, 소원 비세요. 순자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남긴 선물 덕분에 이렇게 행복해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촛불을 한 번에 다 끄지는 못했지만 손주들이 도와줬습니다. 모두가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묘하다고. 쓰레기 더미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다니. 저녁이 되자 잔치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민정 씨가 준비한 특별 공연이 시작되었어요. 무대에 스크린이 내려오고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순자 씨의 지난 5년을 담은 다큐멘터리였어요. 재활용품을 수거하던 모습부터 카페를 운영하는 현재까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감사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준호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엄마, 하나 더 선물이 있어요. 저희가 엄마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기로 했어요. 한 영화사에서 투자를 결정했고 수익금은 전액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영화라니. 내 이야기가 영화가 된다고? 네, 어머니. 더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순자 씨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자신의 실패와 아픔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하객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가족만 남은 카페에서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민정 씨가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행복하셨죠? 그래, 정말 행복했어.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행복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할머니, 우리 영원히 같이 살아요. 나도, 할머니랑 영원히. 순자 씨는 손주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디선가 남편이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보고 있죠? 우리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남긴 선물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었어요. 고마워요.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순자 씨는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찾은 15억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보물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댓글과 관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